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의 책임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끼워 맞추기식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 개입을 했던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 증인 선서와 질의응답을 일절 거부하고 법원 행정처장은 말 바꾸기를 하며 우물쭈물 동문서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위법 여부를 심판한다는 것은 심각한 위선이고 자가당착 아니겠습니까? 이대로는 안 됩니다.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 분립이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섭니다. 사법개혁은 판결에 개입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삼권 분립에서 보장된 대로 헌법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기회가 오면 또 정치적 이해를 따져 부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6대 의제를 국민 앞에 보고드립니다. 첫째, 대법관 증언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무에 시달린다면서요. 읽어볼 자료가 많다면서요. 사건 수가 많다면서요. 대법관들이 모자라다면서요. 근데 왜 반대합니까? 둘째,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는 대법관 추천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소수자와 약자를 보다 더 대변할 수 있는 사법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더 많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셋째, 법관 평가제 도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의 폐쇄적인 구조를 혁파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넷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는 1심과 2심의 재판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다섯째,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제 도입은 국민의 기본권을 적절히 지키기 위한 조치로서 이미 사법부에서도 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섯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할 헌법 소원, 재판 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다 하늘 아래 매입니다.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에 있는 기관입니다. 하늘 아래, 헌법 아래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모든 국민은 위헌소송, 재판소원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만 예외로 배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열자는 것입니다. 법원의 재판 역시 사법권의 행사, 공권력의 일종입니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기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있다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소원은 헌법의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그리고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입니다. 당 지도부로 입법 발의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위가 마련한 개혁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대법관 증언 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서 많이 좀 나갔는데요. 대법원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대법관의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증언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포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이후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언하게 됩니다. 즉 대법원은 3년 후에 총 26명의 체제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인 전원합의체 2개의 구조로 재편됩니다. 이는 사건의 전무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에는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금의 전원 합의체 2개의 재판부와 정말로 국가적인 중요한 사건에서는 또 하나의 전원 합의체를 구성해서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한 구조입니다. 이는 사실상 모든 대법관이 함께 사건을 논의하고 판단하는 구조로 판결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또 2개의 전원 합의체를 마련함으로써 상고 사건의 신속성을 기하는 구조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대법관 증언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산해 보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 역시 똑같은 22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즉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법부를 해유하거나 사유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나머지 개혁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원회에서 제외하고 국민의 대표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편합니다. 현재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12명으로 2명을 늘리겠습니다. 위원 중에 법원행정처장이 있는데 법원행정처장은 제외하고 대신에 헌법재판소 사무총장을 위원으로 하겠습니다. 또 지금 위원 중에는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2명, 이 경우 1명은 여성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합니다. 그러니까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법관 2명으로 늘어나는데 이 2명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2명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중 1명은 반드시 여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추가로 각 지방 변호사회 회장의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이 추가됐습니다. 또 인원은 이렇게 12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12명 개편한 이후에 대법관 추천위원회 위원은 12명을 쭉 말씀을 드리면 선임 대법관,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전국 법관 대표자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2명, 이 경우 1명은 여성이어야 한다. 각 지방 변호사 회장의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 이렇게 구성되겠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의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서 추천의 기준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현재는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거기에 성별, 지역, 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들을 추천하여야 한다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법원 구성이 성별, 지역, 경력 등이 다양하게 반영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마지막에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위원 중에 마지막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현재는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이렇게 했고요. 대법관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기존은 호선이 아니고 대법원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었던 것을 이렇게 호선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법관 평가제도 개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관 평가에 대한변협의 법관 평가를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설명드리면 법관 평가는 근무 성적 평가와 자질 평정으로 나뉘어지는데 자질 평정 부분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각 지방 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법관 인사위원회와 관련해서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이 기존에는 법관 3명 이렇게 돼 있었던 부분을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1인,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추천하는 1인, 전국 법관 대표회의의 1인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에는 법관 3명을 대법원장이 다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대법원장 1인, 전국 법원장 추천 1인, 전국 법관 대표자 1인 이렇게 구성원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변경했습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1인, 기존에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인으로 되어 있던 것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1인, 각 지방변호사회장의 과반수가 추천한 변호사 1인으로 변경함으로써 지방변호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또 마지막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나 법관 인사위원회나 시중에는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으나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부분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하급심 판결의 공개범위 확대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 하급심 1심, 2심 판결문에 대해서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하였습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고쳤습니다.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 가로 열고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 이렇게 해서 확정되지 않는 1심, 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의견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의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그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문 확대 조치는 부칙에 2000년 8월 1일부터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 등부터 적용한다라고 해서 2000년 8월 1일 선고부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압수수색 사전신문제 도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 대면 신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받은 판사, 법원은 신문기일을 정하여 필요한 사람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수사의 보안과 신속성을 위하여 영장을 신청 또는 청구한 수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압수수색 영장 신문 제도를 도입을 하되 수사기관이 수사 보안과 수사의 신속성 부분을 우려하기 때문에 그 경우 수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차례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대법원 규칙으로 있던 것을 법원 조직법에 올려서 전국 법관 대표회의의 설치 근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이 저희 사개특위에서 준비한 개혁안의 요지입니다.